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MC 홍민유입니다. 자,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치아도 더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서 치아 없이 살아가시는 비율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20, 30년은 충분히 더 사실 텐데 치아 없이 살아간다는 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자,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30%의 비용만으로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좀 선택하시는데 수월해지셨는데요. 자, 이렇게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구강외과 전문의 홍동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고령화가 돼가면서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치아가 상실된다, 많이 불편할 텐데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발음에 문제가 생길 네. 수 있습니다. 발음이 새거나 혹은 뭐 발음을 할 때 발음을 갖다 뭉개거나 네.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요새는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없는 분들은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한다든지 함부로 웃지를 못하든지 네. 모임 같은 데 잘 못 가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치아가 없기 때문에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치아가 있는지 모르고 턱이 아픈데 왜 이런지 그냥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열의 변화, 이거는 이제 치아가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 치열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초반에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크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양 섭취의 문제인데요.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당뇨 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거나 실제로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마르시거나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이제 고려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임플란트 하면 좋죠. 그런데 선뜻 이렇게 나 가서 임플란트 해야지라고 마음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이제 치료를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이제 고민이 많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고민들을 제가 좀 모아서 말씀드리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프지 않을까. 있네요. 예, 그리고 치과 공포증이 예전에 치과를 한번 갔었는데 네. 그 소리나 통증 때문에 한번 각인된 맞아요. 그 기억 때문에 치과에 대해서 아예 그냥 공포증으로 가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자기가 이제 일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그리고 내원을 많이 해야 하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치과를 갔더니 잇몸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고, 내가 당뇨나 뭐 고혈압 같은 게 많아서 임플란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치료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네. 제일 걱정되는 게 비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 개수대로 심게 되면 너무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몇 개나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료 기간도 더 짧아지고 통증도 줄이고 이렇게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통증이나 치과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수면 내시경의 원리를 가지고 온 수면 임플란트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하게 되면 이제 공포증에 대해서 좀 더 벗어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대중화되면서 네. 이제 치아 상태를 컴퓨터상으로 옮겨가지고 모의 수술을 해봄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출혈을 적게 하고, 그리고 통증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환자가 원하는 임플란트 이대로 가다 보니까 수면 임플란트도 생겼고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도 생겼습니다. 뭐 수면 임플란트야, 뭐 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네. 자나보다 알겠는데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이제 할 수 없었던 구강 스캐너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된 건데요. CT를 이용해서 예전에도 이제 뼈 상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강 스캐너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입안의 연조직, 그러니까 입안 상태와 뼈를 이제 같이 엮어서 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오. 되면서 그래서 이제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는 예전에도 이제 사람이 직접 뼈를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는 거에 의존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정밀하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입안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CT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뼈하고 연조직을 갖다가 같이 정합을 해서 저렇게 3차원상의 컴퓨터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치아 형태를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뼈 속의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것만 최소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절개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한 방법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좀 더 넓게 쉽게 임플란트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좀 과거와는 다르게 정밀하게 진단과 함께 또 미리 또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정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첨단 장비로 정교하게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과정은 다음에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입안을 디지털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안을 촬영한 사진을 찍는 거고요. 네. 되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3차원 모델, 저희 이제 3차원 요새 영화도 많이 보는데 네. 그런 영상을 컴퓨터상으로 옮기게 오.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어서 그 CT에 있는 그 뼈를 볼 수 있는 그 부분과 입안에 있는 걸 갖다가 서로 이제 같이 묶는 게 이제 최신의 기술일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3차원 모델, 3번에 그리는 보이는 것처럼 그 입안에 잇몸뿐만 아니라 뼈 있는 사진을 저렇게 모델을 할 수 있고요. 그 모델링을 통해서 환자 입안에서는 모의 수술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컴퓨터상으로는 모의 수술을 실제로 여기 넣어보고 저기 넣어보고 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뼈 속에 있는 골질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뼈, 골질이 좋은 뼈에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저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유도장치, 스플린트라고 하는 유도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저걸 그 계획을 그대로 입안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 구멍에 뚫린 대로 임플란트를 식립만 하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심을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네라고 파악을 하셨겠지만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치아하고 치조코를 컴퓨터 네, 그리고 디지털상으로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지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교한 시술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모의 수술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거를 더 이용해서 위에 치아 머리까지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치아까지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니까 훨씬 정교한 시술이 되고 그거를 고강내로 재현하는 장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한 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질을 파악할 수 있고 네. 그 뼈 질에 따라서 단단한 뼈의 위치를 하게 되면 네. 예전에는 겉에서 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뼈질이 안 좋다. 네. 그러면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통증이 깊어지게 되고 그쵸. 그런데 딱 미리 계획을 세운 그 위치에 심으면 골질이 좋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줄일 수 있고요. 네. 식립 위치도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이 딱 필요한 위치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크게 열어가지고 뼈를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분만 조금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통증이나 붓기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전 수술 결과를 미리 바탕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종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날 치아를 바로 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수를 감소하고 아까 적절한 식립 위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4개를 심을 거를 2개를 심을 수가 있고 네. 뭐 14개를 심어야 될 거를 7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절한 개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통증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자리에다 싣기 때문에 기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죠. 네,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심기 네. 때문에 튼튼하겠네요. 네. 그리고 최소 절개, 무절개. 최근에 이제 무절개 수술이라고 홍보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무절개 수술,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잇몸을 열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죠. 사람은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하면서 이제 그 낫는 과정에서 뼈가 녹는데요.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전신질환 환자분들도 피가 적게 나오고 부종이 적으니까 충분히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수술 결과를 미리 바탕으로 임시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치아 없이 가시는 게 없는 거죠. 네. 치아 없이 오신 분들도 치아를 끼고 가실 수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속 기간의 최소화를 통해서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도 바로 그냥 치아 끼고 회사에 다시 복귀하실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어떤 분이 이 시술로 또 건강한 치아를 되찾으셨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친구분을 통해서 친구분도 치과 의사셔가지고 이제 오. 그 친구분이 이제 틀니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예. 계셨습니다. 틀니를 부족하면 쓰고 계셨는데 디지털 시술을 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네. 나를 치료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뇨도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으셨지만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시술 시간은 1시간 전 남짓해서 나왔고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 직후에 나왔던 사진하고 저거와 비슷한데요. 그날 바로 치아를 끼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 자, 이분도 정말 건강한 치아를 되찾으신 사례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서 다음 사례 보시면서 또 설명 들어보실게요. 요새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요새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그 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은 40대 여성이셨는데 시술 전에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다 뭉개져 있고 실제로 치아가 이렇게 보기 안 좋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웃을 게 없었고 항상 웃을 때마다 손을 가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웃을 때 약간 항상 투저부 하시면서 왜냐하면 입에서 이제 냄새도 나시니까 네. 그게 있으셔가지고 되게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술 당일날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로 저렇게 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려가지고 되게 좋아하셨고요. 네, 뭔가 자신감도 되찾으셨고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셨네요. 이렇게 앞니에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4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 개인의 그런 상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치료를 했는지 치료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치과 치료 잘 받으면 좋기는 할 텐데 사실 치과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치과 문 앞에만 가도 이렇게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치과에서 나는 냄새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임플란트 치료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게 최근에는 이제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수면이라는 거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이용한 치과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의식하 진정이라고 해서 의식은 의사의 말은 약간 들을 수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스스로 입은 어느 정도 벌릴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졸린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게 되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치과 무서워하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실제 영상을 통해서 치료 장면을 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원장님 설명 들으실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은 이렇게 코를 보시고 있는데요. 코를 보시면서 이제 주무시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마취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이제 수면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거부감이 없으시고요. 수술할 때는 저렇게 이제 코를 보시면서 하고 저렇게 모니터링 기구 같은 걸 이용해서 신체 모니터링을 잘 체크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무시는 중간에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환자분들이 협조도가 훨씬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과 소리, 드릴 소리 겁나시잖아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편하게 이제 입을 벌려주시니까
치료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왠지 저기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있었던 치과 치료가 이렇게 수면 치료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코까지 보시면서 편안하게 정말 주무셨는데, 자, 이러한 수면 치과 치료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수면치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치과 치료를 잘 못 받았던 분들에게 이제 좀 더 넓어지게 됐죠. 공포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입 안으로 기구를 못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요것만 해도 네, 충분히 많이 치료가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마취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네. 예전에 치과에서 갔더니 마취를 여러 번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수면을 할 경우에는 마취 양을 좀 줄이더라도 네. 어느 정도 마취가 되고요. 그리고 치료 시간이 긴 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한 2시간씩 뭐 1시간 반씩 누워 있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네. 수면을 하시게 되면 그걸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 번 내원을 하시기 힘든 분들,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 치료비가 비싸니까요. 네네.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에 치료받고 가고 싶은데 오래 있기는 힘들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한 번에 하고 안정되는 거 보고 가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끔씩은 이제 입안에 기구 넣으면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입을 이렇게 겁은 나서 그러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잘 못 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면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을 쫙쫙 잘 벌려주십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어떤 예후가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 또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치과 공포증 때문에 이제 치과를 못 가시고 계속 버티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치아 한 개 가지고 식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주로 라면 이런 걸 주로 이제 드시가지고 이제 좀 고기 한번 씹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직후 이제 수면으로 들어갔고 수면을 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네. 미리 금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 그래서 바로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됐고 치료해서 당일날 치아를 바로 낄 수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뼈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끼고 저희가 가벼운 고기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치료 끝나고 나서는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수면 임플란트 치료의 사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또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치아가 빠진 개수만큼 다 식립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능한지 소개해 주시죠. 그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그대로 컴퓨터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은 뼈에다가 심게 되면 굳이 치아 기술들의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단단한 위치에 뼈가 단단한 위치에 심게 되니까 오히려 예후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 상태도 좋아지게 되고 예후도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직자로 이제 고무 같은 걸로 이제 본을 떴죠. 네. 저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힘들어요. 구역질 난다고 예. 하시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디지털 분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요. 네. 저렇게 입안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돼가지고 네. 나오게 되고 예전에는 오. 아날로그 방식처럼 저렇게 그냥 CT를 찍고 끝나는 거였다고 하면 요새는 저렇게 컴퓨터상으로 옮길 수가 있어서 네. 저런 식으로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 좋은 위치를 미리 배제를 할 수가 있고 네. 혹은 뼈가 얇은 데를 피하거나 혹은 뼈 질이 약한 데를 피해서 챙길 수 있으니까 뼈 위치를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치아 위치에도 불구하고 2개의 좋은 위치를 신게 되니까 2개만 가지고도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치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어떤 치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셔가지고 네. 다른 데서는 이제 치과 치료, 임플란트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네. 이게 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또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임플란트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는 다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피해서 좋은 자리를 심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8개, 9개 정도를 심어가지고 최종 치아를 다 만들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기존에 있던 자리 중에 튼튼한 자리는 쓸 수 있고요. 네. 안 좋은 자리는 피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약을 복용을 하셨다는 거는 뼈가 굉장히 약하신 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튼튼한 데를 잘 찾아서 또 식립을 했습니다. 과거에 임플란트 하셨던 분도 이렇게 재시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치아를 좀 찾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부산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4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치과공포증,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 치과를 아예 가지를 못하셔서 그냥 치아가 다 빠지셨고 틀니도 안 아이고. 쓰셨습니다. 예. 그냥 저 상태로 본인이 빠지는 대로 두고 계셨고 치과를 가보려고 했는데 치과공포증 때문에 너무 겁이 나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굳이 또 갈 수 있겠냐고 하셨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디지털 분석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와보셨는데 수면으로 꼭 진행을 하셔야 됐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때문에 미리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예.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할까 해서 자기가 치아를 껴줄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뼈가 괜찮으셔가지고 네. 뼈 이식을 조금 진행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고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스플린트라는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저 위치에 부분적으로 절개를 이용하거나 혹은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치아가 없어지셨는데도 이렇게 새로운 치아를 건강하게 좀 되찾으신 사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또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 정말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특히나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같은 것들은 임플란트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될 거고 시술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전부터 하시면 너무 좋고요. 심한 운동이나 음주나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붓기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흡연은 직접적으로 상처 치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에 맞춘 치과에서의 계획입니다. 이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계획일 뿐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치료가 끝났을 때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도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과가 아니더라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의사항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치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못되고 그리고 평소에 뭐 치아를 좀 소홀히 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평소에 정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 유지는 가장 중요한 게 양치질이죠. 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기본에 하는 양치들 말고도 잇몸을 닦아주는 양치를 추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양치를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고 잇몸하고 치아 사이 거기를 좀 정기적으로 닦아주시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치과에서 스케일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해주시면 좋고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과나 혹은 해당 과의 전문의든 혹은 치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시는 네.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기적인 체크입니다. 네, 이렇게 치아 관리 꿀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강외과 전문의 홍도권 원장과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빠르고 적절하게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